자, 정부가 굉장히 급해졌다라는 것을 추경호 부총리가 KBS 대담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자, 굉장히 빠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자, 그래서 1월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해요. 규제 지역 해제는 집값을 부양하지 못해요. 결국은. 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 그래서 투기 지역 등 조정 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정도에 발표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안 됐던 지역이 있죠. 하남, 광명, 성남, 강북 정도. 그 정도는 이제 해제 대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강남이나 강동 그쪽은 아직 안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부동산 세제도 내년 2월에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아직 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어떤 협상 과정을 거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만큼 이제 정부가 이렇게 상황이 급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줌으로써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정부가 굉장히 급해졌던 이유는 둔촌주공의 흥행 실패예요. 만약에 둔촌주공이 정말 10만 명이 청약을 해서 몇백 대일이 나왔다, 몇십 대일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온기가 다른 지역에도 퍼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둔촌주공은 지금 당장 미계약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해요. 만약에 둔촌주공에서 미계약분이 터져 나왔다고 하면 그야말로 수도권 시장,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장도 미분양이 급증한다고 보셔야 돼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은 거의 다 그냥 전면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1월 달에 규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둔촌주공의 정당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초순, 1월 한 5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5일부터만 한 10일 정도 간, 5일 정도 간, 그 정도 상관인데, 그 사이에 규제를 푼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강동 지역에 규제를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둔촌주공의 계약률은 올라가겠죠. 이 지역의 이 아파트의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안 되고 8년 동안에, 그리고 전세도 못 나, 실거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5구제곱미터에 분양받는 사람도 한 11억 정도가 있어야 돼. 근데 5구제곱미터 입주하시는 분이 11억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미계약분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사는 13억 5천, 최소한 13억 5천, 14억 정도가 있어야 돼.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내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실입주가 안 돼. 그러면 결국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매 제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갭 투자가 되잖아. 그럼 분양률이 높아진다고. 자,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는 둔촌주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돼. 만약에 둔촌주공이 규제 완화를 해서 둔촌주공의 혜택을 줬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둔촌주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둔촌주공은 모든 혜택을 다 받았잖아. 고분양가 다 받았지. 고분양가도 승인해줘서 갔죠, 결국. 그리고 PF도 연장 다 해줬지. 그리고 정부의 온갖 지원을 다 해줬잖아. 그리고 언론이 엄청나게 또 도와주고, 거기다가 정부의 규제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부의 인식이 뭐냐면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야. 자, 그거는 지금 하락하는 그 아파트들을 보면 알잖아요. 강남에서 10억 떨어지지, 송파에서 6억, 7억 떨어지지,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은 4년 전 가격으로 이미 폭락을 했지, 지방광역시 역시 거의 고점 대비 한 30%, 40% 떨어졌지. 자, 이게 부동산이 경착륙으로 가고 있더라. 자,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인기 있던 지역들도 다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되니까 부동산 PF가 차원 발행이 안 돼. 중소형 건설사들 다 부도나게 생겼어.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서 미분양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에게 SOS를 보내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풀어주는 이 규제 완화로서는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 취득세 문제도 그렇고 아직도 취득세가 뭐 4% 6%면 지방 아파트는 살 일도 없고 지방 아파트를 사가지고 10년 장기 임대에 놓는다는 건 너무 리스크가 커. 2030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에 어떻게 장기 임대를 하냐고. 뭐 혜택도 별로 없고. 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매년 반복되는 거야. 매번 반복되는 건데 이게 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폭망을 하면 꼭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풀어줘서 또 투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야. 투기 상황을 또 만들어 놓는다. 이 매년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리스크라는 거야. 정부가 과도한 규제 완화,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규제 완화를 하는 거야. 자, 정부 입장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야. 버블이 낀 가격을 빼는 것과 그 다음에 미분양을 해소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미분양 해결 안 되면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폭망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냐고.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자,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서울 같은 데는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빠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중위 가격만 해도 우리 소득으로 사는데 18년 걸려. 뭐 그거 어떻게 사겠냐고. 그죠? 자, 그런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의 40%가 55%가 몰려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우리 국가 경쟁력도 없어지는 거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그리고 우리 그 친구들이 아이들을 낳지를 않아.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가격을 먼저 빼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어떤 건설사들 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정부의 지금 정책은 그 건설사들의 도산을 막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라는 게 규제 완화 속도와 정부의 정책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정책이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집값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